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공노석입니다. 자, 사무자동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하드웨어 장치 중에서 메모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모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까? 자, 우리 컴퓨터가 내부적인 장치 중에서 자, 중요한 장치가 하나가 메모리가 있고, 자, 그리고 CPU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은 데이터나 명령어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입력하게 되면은 메모리는 그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그리고 명령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CPU는 메모리에 접근을 해서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리된 결과인 인포메이션, 정보로 만들어주는 것이 컴퓨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 메모리가 하는 역할은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메모리의 종류라든지 그 특성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모리의 이제 분류, 자, 기억장치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전원을 이제 공급하는 거에 따라서, 자, 전원이 공급이 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휘발성 메모리가 있고요. 자, 비휘발성 메모리가 있습니다. 자, 램이라는 게 있고, 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자, CPU가 있고, 자, 메모리가 있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메모리가 램이냐 롬이냐, 그 중에서 이제 램이 되는 겁니다. 램.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 이용을 하시죠. 자, 아래 한글을 띄워서 여러분들이 쭉 작업을 합니다. 자, 그때 작업할 때 저장되는 공간이 램이 되는 거예요. 자, 램이 되고 이것을 우리는 주기억장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저장 버튼 누르죠. 자, 저장 버튼 눌러서 a.hwp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저장한 파일은 어디에 저장되는 겁니까? 램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돼요. 하드디스크. 자, 하드디스크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램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지워집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장을 하고 싶다라면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중에 컴퓨터가 많이 꺼졌다, 전원이 차단되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램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워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수시로 이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눌러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전원을 이제 공급하지 않았을 때 지워지는 휘발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억장치가 램이라는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롬이라는 기억장치가 있는데요. 롬 같은 경우에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하드디스크, 그 컴퓨터 내부에 램뿐만 아니라 롬이라는 장치도 있어요. 롬. 자, 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자,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전원을 넣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부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팅. 자, 부팅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각 장치들을 체크를 해요. 자, 하드디스크는 제대로 있느냐, 메모리는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느냐, CPU는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확인을 한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에 의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프로그램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런 부팅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롬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롬의 특징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저장하게 되면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램이란 그 메모리가 있고요. 롬이라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자, 둘 다 주기억 장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전원 공급 유무에 따라서 램과 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내용 보존 유무에 따라서 파괴성 메모리가 있고요. 비파괴성 메모리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하드디스크는 내용이 계속 유지가 되죠. 하드디스크에 있는 a.hwp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서 더블 클릭, 자, 읽어드린다 하더라도 그 파일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근데 특수하게 자기코어라는 기억장치가 있어요. 자기코어. 이 자기코어라는 기억장치는 지금은 거의 쓰지 않지만은 과거에 썼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 자기코어의 특징이 한번 읽게 되면은 그 내용이 지워져요. 자, 지금은 생각할 수 없겠죠, 그죠? 자, a.hwp라는 이 파일을
기억 장치에 저장을 했는데, 자, 이것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파일 자체가 지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파괴성 메모리가 있고요, 비파괴성 메모리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모리는 다 비파괴성 메모리, 자,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수하게 자기 코어만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램 중에서 SRAM이 있고요, 스태틱, 정적 메모리가 있고요, 정적, 스태틱. D램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동적. 자, 램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스태틱 램이 있고요, 다이나믹 D램이 있습니다. 가격은 SRAM이 더 비싸요. 정적 램이 더 비쌉니다. 더 고가고, 어떤 기억장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요. 자, 그래서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요, SRAM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데이터가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계속 유지가 돼요. 자, 그런데 D램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지워지거나 소멸되거나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D램 같은 경우에는 리플래시가 필요해요. 리플래시.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D램은 전원이 공급되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지워져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항상 움직여요, 데이터들이. 그래서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리플래시 동작이 필요하다. 자, 이게 D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반대로 SRAM 같은 경우에는 리플래시 작업 필요 없죠. 왜?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정적, 항상 데이터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액세스 방식에 따라서 직접 접근하는 자기 디스크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순차 접근하는 자기 테이프가 있습니다. 자, 자기 테이프의 특징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 음악을 들을 때 이제 테이프 있었죠. 테이프, 이렇게 롤로 이렇게 감겨져 있는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자,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1번 노래, 2번 노래, 3번 노래, 4번 노래, 지금은 CD를 많이 이용을 하지만은 과거에는 테이프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노래를 녹음을 하고 노래를 읽어드린다. 노래를 재생하려면은, 만일 세 번째 노래를 재생하려면은 1번, 2번 노래를 듣고 3번 노래를 들어야 되죠. 또는 1번, 2번을 빨리 감아서 지나가서 3번 노래를 찾아서 읽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뭡니까? 순차 접근이죠. 자, 3번을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3번 데이터를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1번, 2번을 거쳐야만, 순차적으로 거쳐야만 읽어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순차 접근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기 디스크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드디스크 혹은 CD롬을 생각하시면 돼요. CD. CD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저장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노래, 그죠?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노래를 바로 선택해서 다이렉트로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직접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액세스,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직접 접근이냐 그리고 순차 접근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준을, 자,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특수용도 기억장치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기억장치와 이제 보조기억장치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자, 주기억장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때까지 메모리라고 말씀드렸던 램, 그리고 우리가 부팅할 때 필요한 필수적인 프로그램들 저장하는 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기억장치가 되는 거예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반도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자기 코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파괴성 메모리. 자, 이것도 이제 자기 성질을 이용한 주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주기억장치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죠. 속도가 빠르고 처리용으로 이용이 됩니다. 왜 그래요? CPU하고 가깝게 있죠. CPU하고. 이게 주기억장치가 되는 겁니다. 왜? 속도가 빨라야만 CPU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연산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용량은 작지만은 속도는 빠르죠. 그리고 가격은 비쌉니다. 그쵸? 그래서 무한대로 메모리 용량을 늘릴 수는 없죠. 가격이 비싸서.
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기 디스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보조 기억장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구적으로 저장을 할 때 필요한 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와 이제 보조 기억장치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주기억장치는 일단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처리용으로 이용이 됩니다. 자, 보조 기억장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주로 저장용으로 이용이 되죠. 그래서 용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를 많이 구매한다라면은 단위 자체가 틀리죠.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메가 단위죠. 지금은 물론 기가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은 그래도 뭐 1기가, 2기가 정도의 용량을 가질 겁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드디스크는 어떻습니까? 몇 배가 그 뭐 100메가, 뭐 200메가, 300메가 이런 식으로 메가 기가죠, 그죠? 죄송합니다. 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단위는 동일하지만 어떻습니까? 주기억장치는 이제 1메가, 2메가 그런 단위지만은 하드디스크는 이제 기가 단위가 좀 틀리죠. 100기가, 뭐 200기가, 300기가. 자, 이렇게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이유가 속도는 느리지만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용량을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편의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구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억장치와 이제 보조기억장치의 차이점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보조기억장치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디스크라든지 자기 드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자기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특수 용도의 기억장치가 있는데, 자, 그것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상 기억장치라는 게 있고, 캐시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층 구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CPU, 주황 처리 장치가 있고요. 제일 바깥쪽에는 보조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자, 가격을 한번 따져볼게요. 가격으로 치자면 CPU가 가장 비쌉니다. 그죠? 그 다음 캐시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캐시. 그리고 주기억장치가 비싸고요. 그 다음 보조기억장치 순위 되겠습니다. 자, 캐시 메모리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보통 캐시 메모리는 CPU 내에 있습니다. CPU 내에. 자, CPU가 주기억장치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깝다는 얘기죠. 그죠? 아깝다는 얘기예요. 왜? 주기억장치가 아무래도 CPU보다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그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CPU하고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속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라는 고속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CPU 내에 있어요. 자, 우리 예전에 지금은 이제 셀러론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죠. 자, 셀러론이라는 이제 CPU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펜티엄. 자, 펜티엄이라는 CPU가 있는데 예전에 속도는 동일한데 CPU의 속도는 동일한데 셀러론이 가격이 저렴하고요. 펜티엄이 비쌌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펜티엄 내에는 캐시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었고요. 셀러론은 이제 캐시 메모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는 똑같지만은 CPU의 속도는 똑같지만은 처리 속도, 전체적인 속도는 펜티엄이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쌌죠. 아시겠습니까? 자, 캐시 메모리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CPU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캐시,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용량은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속도가 빠른 만큼 용량을 무한대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 자, 속도는 어떻습니까? 접근한 가격이 비싼 만큼 용량은 더 늘릴 수가 없는 거고요. 속도도 가격이 비싼 만큼 그만큼 속도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용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는 얘기고 그만큼 속도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램 같은 경우에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 직접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롬 같은 경우에는 리드 온리 메모리. 자, 읽기만 가능하다. 읽기만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부팅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정을 별도로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산되어 있을 때 그대로예요. 그대로고 램 같은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죠. 왜? 램 주기억장치에다가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을 띄우게 되면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여기에다가 상주할 수가 있고요. 기억할 수가 있고요. 뭐 오피스 프로그램 여기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을 넣었다가 지웠다가 할 수 있습니다. 램 같은 경우에. 그런데 롬 같은 경우에는 읽기만 가능한 그런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자,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마스크롬이란 것은 일반적인 롬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읽기만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생산되었을 때 그 내용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이제 롬을 마스크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피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기억시킬 수가 있어요. 한 번 생산됐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 번은 다시 그 내용을 기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지울 수는 없어요.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 그래서 EPROM이라는 게 나왔어요. EPROM. 지우고 다시 프로그램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자, 롬이란 것은 읽기만 가능한데 사실 램과 같은 특징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EPROM은 지우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지울 때는 자외선을 이용을 해요. 자, 이 EPROM. 자, 이 EPROM은 동일합니다. 성질은 EPROM하고 동일한데 정기적으로 지울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아무래도 자외선을 이용해서 지우게 되면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한 것이 이 EPROM이 되겠습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자, 마스크롬은 일반적인 롬의 개념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롬은 한 번은 기억할 수 있다. 자, EPROM은 자외선을 이용해서 지웠다가 썼다가 할 수 있고요. 자, EPROM은 이제 정기적으로 지웠다가 쓸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드릴게요. 자, D램, 다이나믹, 동적이다. 동적. 자, 데이터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전원이 공급되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지워진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주기적으로 리플레이시 동작이 필요하다. 자,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모가 비교적으로 적다. 자,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은 저장된 정보는 절대적으로 손실되지 않는다. 자, D램하고 이제 SRAM하고 비교해서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다른 이제 기억 장치에 비해서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해도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번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요. 라번이 그래도 가장 정확한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은 저장된 정보는 절대적으로 손실되지 않는다. 절대적, 이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리플레이시가 필요하죠. 시간이 지나면은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 접근 속도가 빠른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CPU가 가장 빠르죠. CPU가 가장 빠르고요. 자, 그 다음 캐시,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임의로 내용을 지우고 다시 프로그램을 기입할 수 있다. 자, 두 가지가 있었죠. 자, EPROM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답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기억 소자로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자, 기억 소자, PROM, ROM, 램 이런 것들은 메모리가 맞습니다. 근데 LCD는 뭡니까? 모니터죠. 자, 다음 중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 기억시키면 지울 수 없는 기억 소자는 자, 어떤 게 답이 되겠습니까? 자, PROM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한 번은 기억시킬 수 있는데 지울 수는 없다. 자, 보조기억장치 중에서 이제 자기 테이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기 테이프의 특징은 순차 접근한다는 얘기죠. 자,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백업용으로 거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기 테이프의 이제 구조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기 테이프의 구조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BOT가 있고, IRG, R1, R2, R3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R이 뜻하는 것이 레코드를 뜻하는 거예요. 레코드. 자, 레코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레코드하고 레코드 사이에 IRG가 이제 레코드 사이의 갭을 뜻하는 겁니다. 레코드의 갭. 레코더와 레코드 사이의 갭. 자, 우리가 음악 테이프, 그죠? 카세트 테이프 보시면은, 이제 1번 노래와 2번 노래 사이에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은 공간이 있죠. 그죠? 자, 1번 노래 끝나고 2번 노래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저장되지 않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IRG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레코더와 레코더 사이의 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레코드 사이에는 IRG가 있고요. 자, BOT는 테이프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EOT는 테이프가 끝나는, 그 end, begin.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용어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테이프를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자, 저장 공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래 한 곡 중간에 갭, 노래 한 곡 중간에 갭, 노래 한 곡 중간에 갭.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노래를 1번, 2번, 3번 노래, 그리고 중간에 갭, 3번, 4번, 5번 중간에 갭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효율 면에서는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블록화 시킬 수가 있어요. 블록화. 그래서 1번 노래, 2번 노래, 3번 노래. 자, 이렇게 데이터를 묶어서 하나의 블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블로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블로킹을 하는 이유가 입출력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자, 하나 읽어드리고 중간에 갭이 있고요. 또 하나 읽어드리고 중간에 갭이 있고, 하나 읽어드리고 중간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CPU 입장에서는 하나 읽어드리고 처리하고, 하나 읽어드리고 처리하고, 하나 읽어드리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것이 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죠? 용량도 그렇고, 속도도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출력하는 횟수. 자, 이것은 3번이지만 이것은 한 번만에 읽어드렸죠. 그죠? 그래서 입출력 횟수를 줄이고 저장 공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블로킹을 하는 겁니다. 자, 이유 정도는 뭐 아시면 되는 거고요. 자, 시험에 나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에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자기 테이프 레코드 크기가 70자로서 자, 블럭의 크기가 2800자일 경우에 블록화 인수는 얼마가 되느냐. 자, 여기서 블록화 인수란 것은 자, 여기 블로킹 인수하고 같은 건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3이 되는 겁니다. 3. 자, 하나의 블럭에 레코드의 개수가 3개다. 그래서 블로킹 인수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화 인수를 구하라. 그 말은 하나의 블럭에 레코드가 몇 개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자, 그것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의 레코드 크기가 70자라고 얘기를 했죠. 70자. 자, 하나의 레코드 크기가 70자. 자, 하나의 블럭의 크기가 2800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블럭 크기가 2800자. 자, 그러면은 하나의 블럭에는 몇 개의 레코드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의 레코드의 크기가 70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하나의 블록 크기가 2800자죠. 그러면 2800에다가 나누기 70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계산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2800에다 70을 나누게 되면 40이 되는 겁니다. 40. 그래서 블록화 인수가 4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블럭에 40개의 레코드가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레코드가 70자, 그죠? 70자죠, 그죠? 그래서 70 곱하기 40을 하게 되면 2800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계산 문제가 가끔, 뭐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뭐 거의 출제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뭐 거의 출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지나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800 BPI. 자, BPI는 바이트 퍼 인치. 자, 인치당 바이트 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치당 800바이트가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자기 테이프가 있는데 24,000. 자, 24,000개의 레코드로 구성이 된다. 24,000개의 레코드로 구성이 되고요. 고정 길이 블록화 레코드다. 블록화 시키는데 고정 길이다. 자, 여러분들 뭐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레코드 하나하나 크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크기가 같다는 얘기고요. 자, 기록한다면은 자기 테이프의 총 소요 길이는 몇 피트냐? 자, 보십시오. 자, 먼저 한 개의 블럭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개의 블럭. 자, 블록화 레코드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록화 되어 있는데, 블로킹 되어서 블록화 되어 있는데, 자, 몇 개의 레코드로 블록화 되었는지, 자, 여기 보시면은 블록화 인수가 5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코드는 개수가 5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IBG 인터 블럭 갭. 자, 블럭과 블럭과의 갭 한 개가 추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뭐 레코더가 쭉 있다라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있다라면 여기 또 IBG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개의 블럭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개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한 개의 블럭의 길이, 자, 지금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IBG는 0.75인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0.75인치. 그 다음, 나머지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 나머지는, 한 개의
이제 레코드의 길이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한 개의 레코드의 길이는 이거는 고정되었습니다. 고정. 문제는 없지만은 80바이트가 고정이에요. 고정이고요. 상수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레코드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75인치 더하기 400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길이는 뭐 인치, 여기서는 피트로 계산을 했는데, 이제 단위를 동일하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이 400바이트를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400바이트라는 것은 레코드의 길이가 되는 거죠. 한 개의 블록 내에 있는 레코드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한 개의 블록 내 레코드의 길이를 계산을 해보면은, 자, 1인치당 800바이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00바이트일 경우에는 몇 인치냐 계산하면 되겠죠. 몇 인치가 되겠습니까? 800바이트일 때 1인치니까 400바이트면은 길이가 0.5인치가 되겠죠. 0.5인치.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 개의 블록의 길이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요. 0.75, 0.5. 자, 됐습니까? 그래서 한 개의 블록의 길이가 1.25인치가 되는 거예요. 1.25인치. 자, 그래서 전체 블록의 개수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전체 레코드 개수가 24,000개잖아요. 그죠? 24,000개. 자, 24,000개에다가 5로 나누면 되겠죠. 한 개 블록의 레코드 개수를 나누게 되면은 전체 블록의 개수가 4,800개가 되는 겁니다. 4,800개. 자, 그럼 전체 자기 테이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자, 4,800 곱하기, 자, 한 개의 블록의 개수를, 자, 전체 블록의 개수가 이제 4,800개니까 한 개 블록의 길이 1.2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6,000인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인치를 피트로 환산해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1피트가 12인치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치에다가 12를 나눠주게 되면 500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00피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를 못하시면 지나가셔도 됩니다. 거의 출제 안 됩니다. 자, 보조기억장 중에서 이제 자기 디스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한번, 본체를 한번 열어보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동심원이 있죠. 자, 이런 디스크가 여러 장이 있습니다. 여러 장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중간중간에,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는 액세스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액세스암, 읽어드리는, 자, 예전에 우리 레코더판 있었죠. 레코더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자, 레코드판을 잘 보시면은 디스크의 원리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동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액세스암 이렇게 있었고요. 자, 이 끝에 침이 있었죠. 침, 핀이 있었습니다. 자, 이 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용하지 않죠. 레코드판. 자, 그 개념하고 동일합니다. 자, 뭐 한 장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디스크가 여러 장이 있는데 한 장만 딱 두게 되면은 여러 개의 동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액세스암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이 동심원을 우리는 트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용어를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렇게 한 장이 있으면은 자, 이것을 우리는 트랙이다. 그래서 여러 개의 트랙으로 구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하나의 트랙에는 또 여러 개의 섹터로 구성이 됩니다. 자, 하나의 트랙이 있죠. 트랙이 있으면은 섹터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자, 우리 운동장 생각하시면 되겠죠. 운동장에 있는 트랙. 자, 실제 트랙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은 섹터에 저장이 돼요. 섹터. 정보 기록의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HWP 자, 데이터가 여기 저장이 돼 있다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판이 고소로 회전이 되면서 액세스암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는 트랙을 먼저 찾습니다. 트랙 찾고 그 다음 섹터를 찾아서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자, 그다음 실린더는 트랙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거죠. 자, 디스크의 개수가 이제 5장이다. 자, 5장의 디스크가 있어요. 자, 그리고 5장, 이제 한 장의 디스크에 여러 개의 동심원이 있겠죠. 자, 그것을 우리는 트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한 장을 봤을 때 트랙이 10개의 트랙이 있다. 됐습니까? 자,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자, 네 번째 장 이렇게 했어요. 자, 다섯 번째 장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겹쳐져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 실린더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자, 이게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각 장에 1번 트랙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각 장에 같은 트랙의 모임을
실린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랙의 모임을 실린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트랙의 수가 만일 10개다라고 했을 때는 실린더의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린더의 수도 10개예요. 같잖아요. 그쵸? 어차피 같은 트랙들의 모임이 실린더가 되기 때문에 트랙의 수나 실린더의 수는 같습니다. 자, 요거 특징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액세스 타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액세스 타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일 a.hwp라는 데이터를 읽어라 라고 명령을 여러분들이 줬죠. 그죠? 자, 명령을 사실상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령을 줘야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운영체제, 윈도우즈가 있잖아요. 그죠? 바탕화면에서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읽어드리라는 의미에서 이제 더블 클릭했지만은 컴퓨터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인데, 자, a.hwp를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떻게 자기 디스크, 하드 디스크에서 읽어 들여오느냐. 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액세스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했을 때부터 읽어 드릴 때까지의 시간. 그래서 정보를 기억장치에 기억시키거나, 그러니까 a.hwp를 기억시키거나 읽어내는 명령을 한 후, 그러니까 명령을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더블 클릭을 하고 실제로 정보를 기억 또는 읽기 시작할 때까지의 소요되는 시간. 그러니까 읽어 드릴 때까지 시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하고 읽어 드릴 때까지의 시간을 액세스 타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그것도 액세스 타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 읽어 드리는 거. 자, 그것을 우리는 액세스 타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액세스 타임은 시크 타임, 서치 타임, 트랜스미션 타임,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뭐 각각의 정의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크 타임은 트랙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 말씀을 드렸죠. 트랙이 1번에서 10번까지 있다라면은 a.hwp가 몇 번 트랙에 저장되어 있는지 먼저 트랙을 찾아야겠죠. 자, 그 다음 서치 타임은 트랙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 섹터를 찾는 거예요. 섹터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서치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트랜스미션 타임은 해당 내용을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 10번 트랙에 a.hwp 10번 트랙에서 18번째 섹터에 a.hwp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첫 번째 시크 타임에서 트랙 10번을 찾아야겠죠. 그 다음 서치 타임에서 8번 섹터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찾았으면 이것을 가지고 와야겠죠. 전송을 해야겠죠. 그게 트랜스미션 타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 기억장치 중에서 프로피 디스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거의 쓰지 않죠. 자, 예전에 디스켓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디스켓. 자, 그래서 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왼쪽에 보시면 좀 크죠? 자, 이게 5.25인치. 자, 5.25인치고요. 자, 이게 3.5인치입니다. 자, 기록 밀도에 따라서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2D, 2DD, 2HD. 자, 2HD가 섹터당 용량이 좀 더 컸습니다. 많은 이제 그 용량을 기억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2HD 기준에서 5.25인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2메가 정도 됐습니다. 1.2메가. 1.2메가라면은 정확하게 이제 바이트로 이제 환산을 한다라면 이렇게 되겠죠. 1.2 곱하기 1024 바이트죠. 얼마입니까? 뭐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정확하게는 계산하기 바로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약 120만 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120만 바이트. 자,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거의 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5.25인치 2HD의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이 1.2MB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3.5인치 2HD 용량은 1.44MB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나왔었고요. 그 뒤에 좀 더 이제 개선되어서 용량이 좀 개선되고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3.5인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1.44메가로 좀 더 컸습니다. 용량이.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매체 볼게요. 자, 이것도 보조 기억장치죠. 자, CD-ROM, DVD 많이 이용을 하시죠. 이제 CD-RO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가 있습니다. 그죠? 1배속 같은 경우에는 전송하는 속도가 150KB, 초당
150kB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8배속이다, 뭐 12배속이다 예전에 그렇게 나왔었죠. 자, 그 다음 DVD는 자, 외형은 CD와 뭐 거의 같죠, 그죠? 그렇지만 조금 다릅니다. 용량은 DVD가 더 크죠. 자, CD-ROM 플레이어로는 이제 DVD를 재생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로는 가능합니다. DVD 재생기로서는 이제 DVD-ROM으로 CD-ROM을 이제 재생할 수가 있죠. 반대로는 가능하지만은 CD-ROM 플레이어로는 이제 DVD를 재생할 수가 없다. 자, CD-ROM과 DVD는 기록 표면에 레이저를 쏘아, 그러니까 빛을 쏜다는 얘기죠. 빛을 쏘아서 반사 정도를 측정해서 데이터를 읽는다. 자, 빛을 이용해서 읽어드리는 그런 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것이 이제 공디스크가 있죠. 공디스크. 자, 웜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험에는 웜디스크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을 공디스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기록하게 되면은 변경할 수 없는 거. 자, 개념은 간단하죠. 그죠?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기출문제 풀 수만 있으면 돼요. 보세요. 자, 한 면에 100개의 트랙과 트랙당 8개의 섹터가 있는 양면. 자, 디스크가 있으면은, 자, 여러 개의 섹터로 구성이 되죠. 그죠? 예. 자, 이게 앞면, 그리고 뒷면이 있으면은 양쪽 면에 기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섹터당 8000비트일 경우에 총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자, 바이트로 물었습니다. 자, 비트로 줬지만 바이트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셔야겠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간단합니다. 곱해주시면 돼요. 자, 한 면에 이제 트랙 개수가 100이죠. 자, 트랙이 8 곱하기 이제 양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 곱하기 섹터당 8개 섹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4000비트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단위가 비트잖아요. 그쵸? 바이트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한 개의 비트가, 8개의 비트가 한 개의 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8을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0 곱하기 2 곱하기 4000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1, 10, 100, 1000만, 10만, 80만 바이트가 되겠네요. 자,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장치의 용어가 아닌 것은 BOT는 뭡니까? BOT. 자, 테이프가 시작되는 거. 그죠? 시작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프에서 나오는 거죠. 라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데이터를 기억장치로부터 읽거나 기억시킬 때 명령이 시작된 순간부터 명령의 수행이 완료되는 순간. 자,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액세스 타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A.HWP 더블 클릭을 해서 읽어드릴 때까지의 시간. 자기 디스크에 한 개의 트랙 상에 특정한 레코드를 찾아 레코드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 자, 트랙이 있으면은 실제 데이터는 섹터에 저장이 되죠. 자, 레코더가 섹터에 저장이 되는데, 자, 이 섹터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 자,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트랙을 찾았고요. 그죠? 1번 트랙에서 섹터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 자, 그게 이제 서치 타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번 5.25인치 2HD. 쭉 설명 나오는데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 용량 말씀드렸죠. 5.25인치 2HD는 약 1.2MB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만 바이트가 된다. 약 120만. 그래서 근사치가 나번이 되겠네요. 정확한 답이. 자, 6번. 자, 헤드가 15개. 자, 면당 917개의 트랙. 자, 트랙당 17개의 섹터인 하드디스크에 실린 대수. 자, 이거 전혀 필요 없죠. 자,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실린더의 수하고 같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랙의 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 917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7번. 플로피 디스크 기억 용량을 계산할 때 고려되지 않는 것은 자,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섹터라든지 트랙, 자기 디스크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록 밀도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액세스암의 개수. 자, 읽어드리는 액세스암. 자, 그의 개수하고 용량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섹터, 그리고 이제 기록 밀도, 트랙 관련이 있는데 답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광디스크에 레이저 광선을 투사하여 이미지 정보를 수록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색인을 작성하여 필요시 신속한 데이터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 자, 암기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자, 광디스크, 레이저 광선, 데이터베이스 색인,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 광 파일 링 시스템.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안전이나 법적인 이유로 한 번 기록된 후에 변경해서는 안 되는 자료. 자, 웜 디스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CD롬과 DVD 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만 말씀드리면 되겠죠. 자, DVD는 CD롬과 다른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하므로 DVD 플레이어는 기존 CD롬을 재생할 수 없다. 아니죠. CD롬을 이용을 해서 CD롬 플레이어에서는 DVD를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DVD 플레이어에서는 CD롬을 읽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지금 반대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답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액세스 방법이 다른 것은 자기 디스크, 자기 드럼, 자기 쿼. 자, 이 세 가지는 바로 직접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 테이프는 순차적인 접근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디스크 팩이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한 면당 200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자, 이 디스크 팩에서 사용 가능한 실린더의 수는, 실린더의 수, 트랙의 수 같죠? 2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수용도의 기억장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상기억장치 말씀을 드릴게요. 가상기억장치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상기억장치는 여러분들 내 컴퓨터 있죠, 그죠? 내 컴퓨터에서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내 컴퓨터가 있는데, 자, 내 컴퓨터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등록 정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등록 정보에서 고급 탭을 보시면은 가상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가상 메모리. 자, 페이징 파일은 윈도우즈에서 램처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의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모든 드라이브의 총 페이징 파일 크기가 768MB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512MB인데, 자, 이 램, 자, 주기억장치가 512MB예요. 512MB인데,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자, 램이 있고 CPU가 있으면은 자, 이게 주기억장치고 이제 CPU가 주기억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처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리아 한글 있죠? 아리아 한글. 그리고 오피스, 뭐 게임, 음악 프로그램, 자, 이런 여러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수행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것이 윈도우즈라는 큰 프로그램 위에서도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여러 개의 프로그램의 용량을 따져본다라면은 사실 512MB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램의 용량을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CPU가 처리하려면은 램에 있어야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아리아 한글도 실행을 하고 오피스도 실행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게 가능한 이유가 가상기억장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상기억장치의 개념. 자,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자, 보조기억장치 상당히 용량이 크죠? 뭐 보통 200기가 바이트, 기가 단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자, 보조기억장치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보조기억장치를 마치 주기억장치, 램인 것처럼 이용하는 운영체제. 자, 운영체제는 다음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용하는 운영체제의 메모리 운영 기법이다. 자, 그래서 가상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가 용량이 작기 때문에 크게 하기 위해서 가상기억장치라는 개념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768MB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기억장치가 512MB인데 추가로 768MB가 주기억장치로 설정이 된 겁니다. 가상기억장치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개념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자, 기억 용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 용량이, 자, 블록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하나, 두 개 있어요. 용량이 두 개 있습니다. 기가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1기가, 2기가. 자, 램의 용량이 2기가예요. 2기가. 자, 2기가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처리할 프로그램들을 쭉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기가예요. 6기가. 자, 그러면은 CPU가
자, 이 모든 것을 처리하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램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죠? 자,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꺼번에 기억 공간이 이제 작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고요. 이것을 쪼개서 올립니다. 쪼개서 이렇게 1번과 2번을 올리고 그 다음 1번, 2번 처리했죠. 그러면은 1번 내리고 3번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 2번 내리고 4번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CPU 입장에서는 마치 전체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다 올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상기억장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깊이는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정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깊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 없어요. 특징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상으로 올리는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하는 기법이 두 가지겠습니다. 페이징 기법이 있고요. 세그먼트 이제 기법이 있는데, 페이징은 같은 크기로, 자, 1기가면은 여기도 1기가 이런 식으로 같은 사이즈로 해서 가상기억장치를 관리하는 기법을 페이징 기법이다. 세그먼트는 용량을 다르게 주는 겁니다. 용량을 다르게. 프로그램마다 용량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로 다른 크기로 분할해서 가상기억장치를 운영하는 기법이 세그먼트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법이 있다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보조 기억장치의 전체 용량에 해당하는 기억장소를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주기억 장소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이제 가상기억장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 주기억 장소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만일 가상기억장치의 개념이 없다라면은 만일 1기가, 2기가라면은 2기가를 넘어서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캐시 메모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도 특수 용도의 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캐시 메모리 말씀을 드렸죠. 자, 메모리 중에서는 속도가 가장 빠르죠. CPU 다음으로 속도가 빠릅니다. 자, 캐시 메모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CPU가 있고요. 주기억장치가 있으면은, 이제 주기억장치하고 CPU 사이에서 속도를 계산하는 목적으로 이용이 되는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메모리다. 자, 주기억장치보다 캐시 메모리가 빠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CPU가 주기억장치에 가지고 오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란 얘기죠. 사람이 보기에는 빠른 것 같지만은 CPU 속도에 비하면은 메모리 속도는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캐시 메모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에다가 자주 첨부되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HWP, 자, B, C, D, E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개의 파일 중에서 자주 이용하는 파일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파일들은 주기억장치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예를 들어서 A.HWP를 자주 이용하더라. 그러면은 여기에 저장하는 거예요. 캐시 메모리에다가. 나머지는 여기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C, D, E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CPU는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바로 찾아오죠. 자,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CPU의 속도,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메모리를 캐시 메모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개념 아시겠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기억장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상기억장치라고 하게 되면은 용량, 캐시 메모리 하게 되면 속도.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쭉 보시면은,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 틀렸죠. 용량이죠. 자, 2번. 사용자가 보조기억장치의 전체 용량에 해당하는 기억장소를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한마디로 컴퓨터를 속이는 겁니다. 자, 주기억장소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모리,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명령어의 처리 속도를 CPU와 이제 같도록 할 목적으로, 자, CPU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CPU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거.
자, 그래서 기억장치와 여기서 주기억장치가 되는 겁니다. 기억장치와 CPU 사이에서 존재하는 기억장치. 자, 용량은 주기억장치보다 작다. 왜 그래요? 속도가 빠르고 고가입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보다는 용량을 크게 키울 수는 없어요. 비싸기 때문에. CPU와 유사한 기억장치가 무엇이냐? 자, 그게 캐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자, 2008년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 6매의 디스크로 구성된 디스크 팩에 사용 가능한 기록 표면은 몇 면이 되느냐? 우리 하드디스크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 장의 디스크가 한 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6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죠? 자, 이렇게 6매가 이제 디스크 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제 기록할 수 있는 면이 몇 개인지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제일 바깥쪽에 있는 면 있죠. 그리고 제일 아래쪽 면. 자, 이것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디스크 한 장에 사용할 수 있는 면은 양면이에요. 양면. 양면을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 면과 마지막 면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매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와 마지막을 빼면은 이제 2매가 빠지잖아요. 그죠? 12매에서 2매가 빠지기 때문에 10면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매지만은 1매가 빠져야 돼요. 그죠? 2면을 사용 못하기 때문에 1매가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매를 이제 우리가 양면을 이용했을 때 그때 이제 기록하는 이제 표면의 개수가 몇 개냐 그걸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면이 정답이 되고요. 자, 다음 보조 기억장치 등에 사용되는 USB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USB를 여러분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USB의 정확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요. USB라는 것은 PC, 자, 컴퓨터하고 주변 장치를 접속하는 버스 규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USB의 가장 간단한 형태를 보게 되면은 USB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USB 메모리. 자, USB 메모리는 USB 형식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모리인데 USB 규격에 맞춰서 접속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USB 메모리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USB에 접속하는 규격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선들 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우리 카메라라든지, 그죠? 디카라든지, 프린터라든지, 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들 USB로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 장치, 여러 장치들하고 접속하는 접속 이제 규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USB는 자, 96년도에 컴팩, DC 쭉 이렇게 7개 회사에서 USB 규격이 합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애플사에서 제창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답변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애플사가 아니고요. 7개 회사에서 제창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제 답변이 되고요. 자, 자, 이건 아시겠죠? 컴퓨터와 주변 기기를 연결하는 데 쓰이는 입출력 표준이다. 자, USB 방식으로 연결된 주변 기기는 대부분 핫플러그를 지원한다. 핫플러그가 무슨 뜻입니까? 핫플러그. 자, 우리 컴퓨터가 있으면요. 컴퓨터 본체가 있잖아요. 그죠? 본체 내부를 보면은 그래픽 카드도 있고, 사운드 카드, 그 다음 메모리, CPU,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장치들을 조립할 때 반드시 전원은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사운드 카드 빼버리면 안 돼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픽 카드를 꽂으시면 안 됩니다. 고장났죠? 자, 이런 것들은 핫플러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USB는 어떻습니까? USB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윈도우 XP가 띄워진 상태에서, 그죠? 그때 USB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핫플러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답은 설명드렸고요. 자, USB 방식은 보통 외부 전원을 이용하지 않고도 쉽게 주변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USB 내부에, 자, USB 메모리에 보시면은 내부에 건전지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본체 전원을 이용을 해서 읽어 드립니다. 그래서 외부 전원, 그러니까 USB 메모리 내에 있는 그런 전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고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의해서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 매체의 필수 보안 기능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보안관리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40장 정도 됩니다. 자, 보안관리 지침이라는 지침이 있어요. 국가정보원에서 USB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USB 메모리를 사용할 때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십시오라는 그런 보안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40장 정도 되는데, 자, 이것을 여러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만 제가 정리를 할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정의를 먼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보조기억 매체라 함은 디스켓,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 DVD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일체의 것으로 PC 등의 정보통신 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얘기를 한다. 자, PC 등의 정보통신 시스템과 이런 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 자, USB 분리할 수 있죠, 그죠? 컴퓨터하고 바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보조기억 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의를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필수 보안 기능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를 식별하고 인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자, 지정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암호화 기능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암호화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겁니다. 평문이 있어요. 평문. 평문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평문을 암호화하게 되면은 암호화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다시 복호화한다. 복호화하게 되면 평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문으로 만드는 것을 암호화, 그리고 평문으로 만드는 것을 복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하고 반대 개념이 복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장된 자료에 이미 복제 방지 기능, 자, 복제 방지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분실 시 저장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서 삭제 기능이 있어야 된다. 삭제. 분실할 경우에는 저장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야 된다. 자, 이런 것이 보안 기능의 이제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4가지가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은, 자, 여기 정답이 되겠네요. 분실 시 저장 데이터의 보호를 위한 쓰기 방지 기능이 아니라 삭제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죠. 삭제 기능. 그래서 정답이 이제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저장된 내용을 이용해 접근하는 기억장치. 자, 기억장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기억장치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번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데이터를 읽어 드릴 때 주소 개념이에요. 주소. 자, 우리가 우편물을 배달할 때도 주소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집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듯이 일반적으로 기억장치를 얘기하자면은 내용을 읽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 있죠. A.HWP라고 여러분들 저장을 해서 읽어 드리잖아요. 그죠? 읽어 드리면은 쓰거나 읽어 드릴 때 번지 개념으로 기억장치의 주소 개념이 번지 개념으로 읽어드리고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내용에 의해서 접근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우리가 대상이 되는 그 데이터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읽어드리고 저장하는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답이 이제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번이 associative memory라고요. 한글로 표현하자면 연관 기억장치, 연상 기억장치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기억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읽어드리는 방법이다.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키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